안녕하세요. 주벤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네네. 김호중 씨가 아,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어? 저희도 저번 주에 영상 한번 촬영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부인할 때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에 그쵸. 대해서는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건 뭐 음주운전죄, 음, 그리고 이제 차량을 부딪히고 도주한 거는 도주 차량 운전죄, 맞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범인 누구냐, 도피. 나가 아니다, 음, 내가 아니다, 음, 매니저가 음, 운전했다라고 한 건 범인도피죄 음. 등등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음. 블랙박스에 칩을 빼고 이런 것들은 또 증거인멸죄가 될 수도 있는 아, 거고. 근데 본인 사건이니까 그거는 뭐 근데 그 본인이 뗀 게 아니래. 그래요? 네, 본인이 뗀 게 아니기 제3자가 했다면 때문에 제3자 제3자가 증거문제가 했으면 증거인멸죄 될 수 될 수도 있죠. 있겠죠. 그런데 그거 이제 증거 일대의 문제니까 네. 아마 이제 칩 뺀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뺐는지 그렇죠. 안 뺐는지도 모르고요. 빼긴 뺐답니다. 예? 빼긴 뺐대요. 어떻게 빼?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건 나와 있으니까. 칩이 없으면 없을 텐데. 그건 제가 언론에서 아마 어.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 빼긴 뺐대. 어쨌든 음, 어쨌든 음, 오늘 음. 실시간으로는 김호중 씨 입장이 어떻게 되죠? 음주운전도 인정한다. 음. 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음주운전 내지는 위험운전 치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주 차량이 될 수 있고, 뭐 사고 미조치가 뭐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뭐 인명피해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뺑소니가 주요하죠. 그렇죠. 근데 도시차량 운전죄가 어떻게 포섭이 되죠. 그러니까 네. 같은 범죄로서. 근데 이제 음주 뺑소니냐, 음. 아니면 그냥 뺑소니냐에 네네. 따라서 사실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사실 어. 청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음주가 인정이 되는 순간 네. 영장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호중 씨가 일반인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음주운전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음주운전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김호중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내가 술을 술을 먹었습니다. 마셨다라는 언제 얼마큼 것뿐이야. 먹었다. 마셨다라는 것뿐이야. 그렇죠. 그러면 술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근데 이제 음. 그 국가수에서 그 이제 저기 뭐냐 김호중의 신체에 뭐 음. 혈중,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뭐 검체가 있나 봐요. 네, 그 검체를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음. 술 마신 게 확인이 됐다. 그런데 네. 이 알코올 김호중 농도가 없다 이거 씨가 아니야. 사고를 내고 이후에도 뭐 편의점에서 친구랑 술을 마신 게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검체가 사고 이후에 이제 마신 술로 인해 가지고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국과수의 결과만으로는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추측해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느 지점에서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는 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건 명확하진 않아요. 이 사안은. 그렇죠.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위드마크 공식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가 나와야 하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호중 술 몇 잔을 마셨는가, 무슨 종류의 술, 그렇죠. 몇 도인 술, 네. 몇 잔을 마셨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점까지 정확히. 김호중 몸무게를 이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은 김호중 씨가 그렇게 구체성 있는 자백을 하고 옆에서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참고인들이 구체성 있는 진술을 했을 때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구체성 있는 진술을 확보한 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진술만 우리가 얘기하느냐? 일반적인 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때에는 CCTV를 많이 땁니다. 맞아요. 술집에는 CCTV가 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소주 이제 3분의 2잔 나오고서 한 잔 마시고 한 10잔 마셨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측정 시간까지 몇 시간 후니까 이런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룸이 있는 술집에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룸 안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마신 술의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로만 특정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호중이 내가 뭐 1시간 전에 룸에 들어가서 양주를 요만한 잔에 꽈득 따라가지고 10잔을 축축 마셨다라는 진술이 있고 옆에 있는 참고인들도 똑같이 진술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의 양과 이런 것들 특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구체성 있는
자백 진술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사고 전에 음주를 했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이 시점에 콘서트 끝나고 나서 네네. 알코올 나 음주했다 라는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했을까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형사 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아예 무관한 포인트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김호중 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보다 더 빨리 인정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세간의 언론을 보니까 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고 하루 이틀 상간에 콘서트를 해야지만이 이제 회사나 김호중 본인에게도 합쳐서 약 한 뭐 40억의 뭐 이득이 발생을 하고 그걸 이제 취소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음주운전 뭐 인정하고 콘서트 못 하겠어요?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많이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추측일 뿐이고 이거는 형사범죄 성립 여부와는 사실 전혀 무관하죠. 아, 무관하죠. 그렇죠? 무관하죠. 만약에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김호중 씨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럴만한 김호중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것 같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그 콘서트 전에 음주를 인정하느냐, 콘서트 이후에 음주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김호중 씨의 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때는 얼마 벌고 이때는 얼마 벌고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실제로 또 만약에 콘서트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고 맞아요. 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말 이거는 뭐 콘서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게 문제야. 네. 실제로 이제 콘서트를 예를 들어서 이 수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게 만약에 내가 음주까지 시인을 했어. 네네. 이러면 진짜 이제 경찰은 이거 증거인멸도 돼 있겠다, 범인도피도 하겠다, 바로 영장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했다가는 원래 콘서트가 예정된 당일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인을 했고 그렇죠. 콘서트가 끝나고 자백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그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지. 그렇지. 어쨌든 그럴 만한 정황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그 김호중 씨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장이 진짜 뭐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영상 올린 것 보더라도 조회수가 처음엔 좀 미비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 조회수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김호중 씨 사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딱 한 포인트만 짧게 짚고 가면은 김호중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피해자랑 합의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언론에 조금 보도를 내는 게 언론의 질타를 좀 덜 맞고 그나마 형사적으로도 좀 선처를 많이 받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사실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피해자가 사실 그 영상을 보면 그렇죠. 거의 김호중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거의 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깜짝 때문에 놀랐을 거야. 이거는 당연히 그 뺑소니 도주치상에 있어서 상해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고 그러면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금을 최대한 주시고 합의를 해야겠죠. 그리고서 최대한 신속하게 무조건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서 이 처벌 불허 의사를 받아낸 것과 질질 끌면서 받아낸 거는 또 이제 나중에 양형을 정할 때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언론에도 기사를 내고 그다음에 그 형사적으로도 제출을 해서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호중 씨가 굉장히 그 유력한 분을 변호를 선임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검찰총장 권한대행 하셨던 그분.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어때요?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건 잘 해결하시고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형사사건의 피해자 변호사였어요. 그랬는데 또 재미없겠다. 그랬는데 아니 들어봐. 그랬는데 이분이 항고 담당 검사였어. 서울고검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끝발 살짝 떨어져 가지고 약간 뒷방에 들어가 계시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셨지. 어쨌든
서울고검에 것 같아요. 항고하는 변호사님, 항고하 검사로 계실 때 가서 만나 뵀어요. 아, 그래서요? 사건 설명했어요.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 양반이 항고 인용해줬잖아. 아하. 재기수사 해가지고 재판 같이. 그랬습니다. 아, 결과가 좋으셨네. 그렇죠. 잘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네, 안심은 그냥 네. 뭐 필요하면은 뭐 경찰청이고 그렇죠. 뭐 검찰청이고 다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구체적인 사연들 설명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으니까. 실제로 한 30분 정도 저랑 둘이서 면담했어요. 아, 이 사건 가지고.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좋은 네. 결론을 네. 냈는데 어쨌든 김호중 씨 팬들 굉장히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그 뭐 질타도 질타고 또 이제 감싸주는 것도 감싸주는 건데 우리 객관적인 이 사건의 내막을 조금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네. 이렇게 뭐 질타를 하든 뭐 사랑을 하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